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달 13%에서 이달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제까지 7개월 넘게 2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달려왔는데 지난달 24%에서 이달 17%로 7%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빠지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월 말에는 리얼미터가 대선 주자 여론을 발표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중순에는 한국갤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추세를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상승세였고요. 이낙연 의원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오늘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앞서게 됐는데 갤럽 여론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응답 방식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결과 궁금한 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세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일이가 바뀔 줄은 저희들도 이제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달 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 이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측면이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해결하고 민간의 영역은 플러스 알파로 존재한다라는 이재명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문제가 또 질문이 주관식이더라고요. 이런 주관식 질문에는 핵심 지지층이라는 여성 지지층을 가진 분들이 또 특히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 인기 없는 전당대회 덫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나는 어떤 국가를 꿈꾼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틈을 못 가지는 거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내 상황을 가지고 주로 논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가 흥행을 못 꾸주다 보니까 이 덫에 걸려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쳐버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지사라 그의 지지로라는 게 총리 시절에 대통령의 인기와 연동되어서 갔었는데 대통령의 지지가 어쨌든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을 맞이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통합당의 지지율은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역시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자리가 바뀐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 지지율과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이렇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던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이낙연 후보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정의당, 미래통합당, 무당층은 이재명 지사를 더 높게 뽑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낙연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진영 부대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당연히 하락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 보완제의 역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권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당 내의 야당 역할. 그래, 저 사람이 우리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뭔가 다른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있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여당 내 야당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최근 거침이 없습니다. 한 달 사이 벌써 3번째 국회를 방문을 했는데 7월 23일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었고요. 30일에는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7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거의 매주 국회를 찾아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회는 지방 분권, 지방 지적 독립을 언급하고 또 중앙정부가 주도한 불공정 거래, 이 중앙 조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다 대선 주자를 좀 겨냥한 발언이 아닐까요? 그럼요. 모든 이제 행보, 말 이런 것들이 대선 플랜에 따라서 할 겁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내가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행보나 말이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라. 한번 살펴보세요. 매일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네. 모든 초점을 2022년도 대선 후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영린을 건드린 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라고 직접 공격을 했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부동산 문제 안정화돼가고 있다. 그리고 법안 처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은 부동산 문제는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친문그룹에서는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을 수 있어도 당심을 얻기가 되게 곤란한 지경이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낙연 후보를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당심과 민심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집합의 부분을 본인의 이제 이미지와 아젠다로 개발을 해야지 자꾸 민주당이 하는 역할을 좀 공격하면서 차별화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친문그룹들이 거부감을 갖고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방금 장 소장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대선 경선에서 또한 그 당원들의 마음, 친문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 행보에 대해 당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혹시 뭐 이게 여권 분열책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체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후계자의 자리를 가고 싶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네. 특히 오늘 이야기하신 이제 공정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셨던 지방 분권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실력 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여의도에서 밥 먹자, 한번 보자.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줄 서게 하는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주요한 정책 이슈를 던져서 관심 있는 현안을 가지고 모으면 그런 오해도 없이 쉽게 모일 수 있어요. 친문들도 이재명 지사 모임에 지방분권 이야기는 당연히 쉽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해법 이야기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국가 시스템을 제시하는 데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체자라기보다는 후계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처분에서는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오늘 39%까지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지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이미지는요. 다음번 대선 후보 주자가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제대로 견인해내지 못하면 당내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 아마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이다 행보, 사이다 발언이기도 하죠.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줬던 거침없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또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빠르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어쨌든 이 지사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이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정책 집행에 맺고 끊음에 분명함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다이나믹인 액션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이슈를 잘하는 것과 당내 주류의 민심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주류들과의 교감도를 높여가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과의 정책의 공감대와 그리고 향후 만들어갈 국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결국은 네. 당내 경선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교집합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 조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도 좀 조언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지지율 내려가고 있고 전당대회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낙연 후보의 하락세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리더십의 문제예요. 저는 엄빠무시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엄빠무지,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신중한 모습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할 때는 그런 모습 맞아요. 하지만 대권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항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추구하는 나라가 뭐지? 저 사람의 비전은 뭐야? 이렇게 의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네.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출마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요. 친문 세력,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고요. 미래통합당에 대한 공격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 네. 대권 후보로서 중요한 지지를 받는 분이요. 적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 당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전당대회 룰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집권 여당이 뼈아프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부 대변인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동의하는 게 보통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요. 네. 21대 국회 개혁까지 100대 과제, 10대 과제 이런 것들을 정하기도 하는데 네. 여야가 다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지도부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체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되든 김부겸 의원이 되든 박주민 의원이 되든 그런 준비들을 해서 21대 국회를 좀 성실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두 분 출연자 의견이 좀 맞닿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언을 정치권에서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간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